기업들은 종종 성추문, 갑질, 품질 논란 등을 비롯해 각종 사건, 사고를 겪곤 합니다. 사건, 사고의 경중도 문제지만 악재가 발생한 후 기업의 대응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는 경우도 있죠. 네, 악재에 대처하는 기업의 태도, 과연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최근 관련 연구를 진행한 울산과학기술원 정윤혁 교수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기업의 위기 대응 전략에 대한 SNS 이용자의 반응을 연구하셨다고요. 먼저 연구 대상과 진행 과정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저희 연구팀은 국내 기업의 사건 사고를 대응 태도와 대응 속도 측면에서 분류했습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 기업의 사건 사고 사례를 태도 측면에서는 수용적, 방어적 태도로, 속도는 24시간 안에 공식 대응을 하는 빠른 대응, 그 이후에 반응을 보이는 느린 대응으로 분류를 했고요. 네. 최종적으로 12개의 사례를 선정해서 빠른 방어적 대응, 빠른 수용적 대응, 느린 수용적 대응, 느린 방어적 대응 4개 범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응 방식에 따라 사건 사고에 대한 트윗, 즉 부정적 메시지가 지속되는 기간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석을 SNS 이용자의 반응을 통해 했다는 게 좀 이색적인데요. 여기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의 사건 사고와 관련해 위기 상황에서 SNS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양적으로 광범위한 사용자층이 있고요. 빠른 메시지 전파 속도라는 점에서 기업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되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의 기업의 사건 사고의 경우 SNS가 주요한 전파 경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기업의 위기 대응에서 SNS 활용 전략은 기업에 있어서 필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말씀하신 SNS의 특성 때문에 대중뿐만 아니라 기업에 미치는 SNS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기업들의 대응 태도와 시기, 소비자들의 반응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나타났나요? 예, 저희 연구에서는 대응 태도 측면에서는 방어적 태도보다는 수용적 태도가 부정적 트윗들의 지속 기간을 짧게 한다. 즉 부정적 입소문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네. 대응 속도에서는 빠른 대응, 느린 대응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예.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빠른 방어적 대응의 부정적 트윗 지속 기간이 평균 16일이었고요. 느린 방어적 대응은 13일, 수용적 대응의 경우 빠르거나 느리거나 비슷하게 5일 정도로 나왔고요. 다만 태도와 속도 변수들의 상호작용이 있어서요. 빠른 방어적 대응이 느린 다른 대응 방식보다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 그 홈쇼핑 가짜 백수호 사건의 경우 대상 기업인 내추럴 엔도텍이 사건 직후 24시간 이내에 방어적 태도를 취했죠. 오해다, 잘못이 없다라는 자세를 취했는데 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약 26일 동안 본 연구에서 가장 오래 부정적 트윗이 지속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6일 동안 이렇게 부정적인 트윗이 나올 정도였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기업에 대한 누리꾼들의 낮은 신뢰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기업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접했을 때 누리꾼들이 기업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즉 방어적 대응을 하는 기업의 경우는 변명을 한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갑질 문화에 대한 반감도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건에 관련하여 기업 혹은 기업 관리자들이 힘없는 대상에 대해 갑질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대응은 수용적 대응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업의 전략적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냐라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수용적 태도가 입소문을 짧은 시간에 멈추게 하는 방법이고 사건 사고 직후 방어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기업이 피해야 할 가장 최악의 전략이죠. 그래서 SNS는 감정 전이나 동조 경향이 매우 높은 매체죠. 대상에 대해 함께 분노함으로써 그 부정적 시각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성급한 방어 혹은 메시지 유포자에 대한 공세 이런 것들은 누리꾼들을 자극하는 것이 되죠. 그렇군요. 최근 문화계를 넘어서 또 기업, 대학 등 사회 전반의 미투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네. 이 미투 선언 이후 단체 또는 개인의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최근 이 미투 발언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업 관점에서 소셜 미디어 위기 대응 전략에 대한 제 연구 결과가 어떻게 보면 미투 운동에 대한 당사자들 혹은 조직들의 대응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는 갑질 문화, 즉 약자나 소수에 대한 억압 문화가 있기 때문에 상향식 고발인 미투에 대한 신뢰감이 높은 편이에요. 따라서 의심을 받는 당사자나 그들이 속한 조직이 변명으로 오해할 수 있는 대응을 하거나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악의 방법은 빠른 방어적 대응을 하고요. 후에 수용하는 태도로 바꾸는 거죠. 이 경우는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뭐 태도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누리꾼들에게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결국 빠르고 성급한 대응보다는 진정성 있는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악재 대응에 있어 기업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기업이 부정적 소식의 불필요한 확산을 막고자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이 있긴 하지만 저희 연구 결과는 기업이 위기 대응할 때 수용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으며 네. 특히 빠른 방어적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규모나 업종, 글로벌하게는 나라의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SNS 매체의 특징이라든가 누리꾼의 성향을 잘 파악하여 기업이 위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위기 대응, 진정성 있는 사과가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지금까지 울산과학기술원 정윤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